첫 번째 항목은요. 캐리 람의 백기 항복입니다. 뭐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힐 거라면서요? 예,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요. 송환법 폐기 공식 이제 이 폐기를 공식 발표했다고 하는데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된 이후에 이 법안 처리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 이어서 송환법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뭐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계속 표명해 온 바 있습니다. 결국 그 여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캐리 람 행정장관은 2주 전에 홍콩 지도층들과 회동한 이후에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에 캐리 람 행정장관이 재계 인사들과 회동해서 자신에게 선택지가 있다면 사과하고 사임하고 싶다고 했다는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홍콩 부자들이 30억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영국 투자 비자를 받아서 홍콩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좀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홍콩 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송환법 철회가 이제 공식화될 경우에 해결의 실마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 반면, 하지만 또 요구 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한쪽에서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위대가 요구했던 이제 5대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송환법 공식 철회였고, 그다음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어떤 독립적 조사, 그리고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이 5개가 다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이제 확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 정시 확대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밝혀서 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 이 오늘 오전에 이제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 논의 등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후에 오후에 이제 일제 식민지 피해 관련 심포지엄에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했다가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고, 오전에 이제 교육부 회의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수시와 정시 비율이 곧 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고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논의의 첫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에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예. 그러면서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도 이제 이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대통령의 발언으로 뭔가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의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서 또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자 정시 비율을 늘리면은 결국은 강남권 특목고 학생들 유리해진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도 오늘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좀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학종 공정성 개선 이걸 요구해왔고, 또 보수적인 쪽에서 정시 확대를 주로 요구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지난해의 경우에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를 구두로 요청했다 이런 의혹이 이른 바 있고, 예. 또 일부 여당 내에서도 정시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종합할 때 지금 정책적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또 있었던 것도 같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질까 봐 유은혜 부총리가 수시 정시 비율 금방 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대신에 그럼 역점 둘 것은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거는 이제 수상 경력이나 자율동아리 활동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른바 이제 비교과 영역을 학종 평가 요소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예. 이런 요소들은 학생이 아닌 부모나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양과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조국 후보자 딸의 어떤 입시 관련 논란 이런 것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울러서 학종과 관련된 이제 전형 기준 결과 공개,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학생 선발 과정에 국가가 파견하는 입학 사정관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공공 입학 사정관제 도입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 중에 얼마 정도가 이제 반영될 것이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 바꿔갖고 되겠느냐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결국 더 빨리 더 쉽게 적응하는 것은 부유층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지적이 늘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특목고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그리고 대학 서열화 해소 및 대입 제도의 단순화, 수능과 내신의 절대 평가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적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요. 브렉시트 반란입니다. 지금 영국도 브렉시트 때문에 정치권이 난리죠. 그렇습니다.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영국 하원에서 현지 시간 3일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실시된 결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의사 일정 주도권을 하루 동안 내각에서 하원으로 넘긴다는 것인데요. 이를 근거로 해서 다음 날이 되는 이제 현지 시간 4일에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탈퇴 시점을 내년 1월 말로 연기하는 법안 처리를 이제 시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역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집권 보수당 의원 중에 21명이 당론을 어기고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수당 연정은 하원에서 과반을 간신히 한석을 넘기는 이런 아슬아슬한 상태였는데 결의안 표결 직전에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원 한 명이 이 보리스 존슨 총리 연설 중에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야당 자리로 넘어가면서 탈당을 선언하는 이런 좀 당혹스러운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허허. 이 표결 이후에 보수당 지도부는 반란표를 던진 21명의 의원들에게 당원 자격 정지 사실을 이제 통보를 했는데요. 예. 이 중에는 심지어 이 보수당의 어떤 영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외손자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일단 보리스 존슨 총리는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조기 총선을 강행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조기 총선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하원 의석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의 상황을 보면은 보수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노동당의 이제 입장이 변수가 되겠죠. 지금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 조기 총선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동당 내 일각에서는 이 조기 총선의 회의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입장 통일이 안 된 상태이고 따라서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일단 이 법안을 가결한 이후에 조기 총선에 동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조기 총선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보리스 존슨은 브렉시트냐 아니냐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구도가 먹히게 되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법안이 이제 가결됐을 때 얘기고 만약 법안이 처리가 안 되면요. 만일 하원에서 예상과 달리 법안 통과가 되지 않거나 법안의 상원 통과 과정에서 뭐 필리버스터라든지 이런 수단으로 보수당 강경파들이 처리를 저지하게 되면 노딜 브렉시트가 코앞인 다음 달 중순까지 영국 의회는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다음 달 14일까지의 하원 장기 정회 조처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영국 여왕까지 지금 휘말린 브렉시트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코앞에 다가온 셈이어서 곧 우리가 이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